The culture of Jeju women divers, known as Haenyeo, has been inscribed by UNESCO a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humanity. There is a woman who contributed to this feat away from the public eye. She is Wai Zin, Korea's first woman to become a National Geographic diver photographer. Wai Zin used to be a celebrity stylist before she switched her career to photography. She photographed movie and drama posters, celebrities, and photos for advertisements. But her life changed profoundly after she visited Jeju Island one day. She met a woman diver who was coming out of the sea on a windy day. She inspired Wai Zin to photograph Jeju Haenyeo. Today on Heart to Heart, underwater photographer Wai Zin, who tells the public about the lives of Jeju Haenyeo. 와이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 Heart to Heart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와이진입니다. 네. 자, 수중 세계를 카메라에 담는 사진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또 사진집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첫 사진집인데 네, 맞아요. 그 사진집에 대한 소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기존의 사진집들, 해녀에 네. 관련된 사진집들은 되게 어둡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해녀 모습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제주를 방문하고 해녀를 알게 된 모습들은 그들 스스로 일을 즐기고 있고 또 행복한 모습들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박물관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흑백 사진의 삶에 찌든 모습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해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엮어서 책을 내봤습니다. 이 사진집을 완성하는 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나요? 2011년도 겨울부터 제가 그들을 처음 만났으니까 네. 올해로 꼭 5년 정도 됐어요. 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네. 해녀와 관련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바로 해피 네. 해녀 프로젝트인데 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목이 괜찮나요? 네, 좋아요. 해피 해녀 프로젝트. 네. 매일 지금도 매일 하루에 5시간씩 차가운 바다, 한국 바다 대체로 차갑거든요, 물이. 차가운 바다에 나가 있지만 그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녀들이 지금 행복한 모습 그대로를 해피도 해피 H로 시작하는데 해녀도 네네. H로 시작해서 뭐라 그럴까 제가 외국 친구들한테 해녀라는 이름을 기억시키는데 해피 해녀로 좀 더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기억을. 네. 그래서 그렇게 지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해녀 하면은 저는 왠지 지금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60대, 70대, 뭐 그 맞아요. 이상 되신 분들도 해녀로 맞아요. 바다에 매일매일 뛰어드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일을 하고 계세요.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어느 정도 연세?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94세? 와. 저도 놀랐어요. 네. 저도 놀랐는데 지금도 물질을 나가시더라고요. 네네. 매일 바다를 나가시고 젊은 분들하고 똑같이 바다에서 매일 5시간씩 그것도 이제 상곤이시다 보니까 깊은 바다도 가시는데 이제 네. 나이가 있으시니까 젊은 해녀라고 해도 40, 50대지만 네네네. 젊은 해녀분들이 걱정이 되시니까 얕은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일을 나가시는 분은 제 기억에는 94세가 최장수 해녀였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지난 5년간 제주 해녀의 일상을 그러니까 함께 지내시면서 이분들의 일상을 함께하며 또 물속 작업을 하실 때도 같이 물로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로 모든 그런 모습들을 담으셨는데 어떤 순간순간들이 지금 가장 힘드셨는지도 궁금해요. 물론 5년 동안
매일같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었어요. 네. 물때라는 것이 있어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물론 그분들은 저처럼 스쿠버 기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지만, 다이버들에게는 이제 물때라는 것도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때가 맞을 때만 따라 들어가고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5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그분들께서는 매일 물질을 하시지만 저는 그래도 가끔 가서 종종 찾아뵙고 촬영을 하는 편이었는데 쉽진 않죠. 제일 어려웠던 게 아무래도 소통? 소통. 네, 대화가 잘 안 통했어요. 물론 제주도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제주는 제주만의 언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울말을 쓰고 그분들은 제주말을 하시면 처음엔 굉장히 저한테 화를 많이 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통이 좀 어려웠던 거, 말을 제가 못 알아들었던 거, 네. 그리고 또 목소리가 크셔서 자꾸 화를 내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녀분들은 그 이퀄라이징 기능에 대한 그 기술을 모르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해녀분들은 다이빙 전에 물질을 나가시기 전에 네. 껌을 씹고 귀를 막으세요. 그러니까 이퀄라이징을 네. 껌을 이용해서 강제로 하시는 거죠. 귀가 아프니까. 껌으로 네. 귀를 막는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껌으로 귀를 막는 거예요. 껌으로요? 네. 아, 그러니 당연히 안 들리시겠죠. 네. 당신 목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목소리가 커지시는 거예요. YGN 밥은 먹었니? 소리를 지르시면 네. 어머니 왜 이렇게 저한테 화를 내시지? 근데 그게 화가 아니라 잘 안 들리셔서 전달을 하고자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처음엔 저도 서운하니까 자꾸 소리 지르셔서 네. 근데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가장 뭐 힘들었던 건 항상 그렇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촬영하는 과정 5년이라는 시간 중에 4분의 해녀를 잃었어요. 그게 가장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녀분들이 나이도 있으시고 네. 젊은 분들은 어려운 물질이나 이렇게 바닷가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물론 많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좀 둔감하신 상황이어서 네. 나이가 드셔서 그러신 경우도 있고 잃은 경우도 있고 안전 때문에 바다에서 그녀들을 잃은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 그런 연락을 받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만큼 보통 우리가 보람도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가장 좀 보람된 순간들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일까요? 지난주에 아덱스가 있었어요. 처음 제가 세계 무대에서 제주 바다와 해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나서 많은 외국 친구들한테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해녀라는 문화와 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무대에서 그 박수를 제가 받으면서 문득 이 박수와 존경심을 제가 저만 받고 알기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사비를 털어서 네.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털어서 다시 제주 해녀분들을 네. 비행기를 타실 수 있는 어머님, 건강이 괜찮으신 어머님, 해녀 어머님들을 모시고 그 무대에 다시 섰어요. 정말이요? 그분들을 모시고 직접 무대에서 해녀를 이야기하고 네. 소개하고 근데 무대를 내려오시면서 마음에 괜찮으셨을까? 어색하지 않으셨을까?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해녀 어머님이 내려오시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이제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실 때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저도 지금 마음이 눈물이 날 것 같기도 그동안 하는데. 네. 내 직업이 부끄럽다고만 알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자랑스럽고 대단하다, 강인하고 멋있다라고 해주는 걸 처음 느끼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머님 되게 멋있어요. 네. 라고 말씀드렸더니
죽기 전에 이걸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실 때 가장 보람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찡했고. 네네. Wisen introduced the Jeju Haenyeo at the International Expo for Divers. She returned to Korea after holding a successful talk. A short while later, she revisited the expo with 3 Haenyeo divers and proudly introduced them to the audience. Both Wisen and the Haenyeo divers will remember that moment forever. 네, 지금 작가님의 작품 사진들을 봤는데 굉장히 색감도 그렇고 뭐라 그러죠? 좀 해피 바이브? 해피 네. 에너지가 느껴지는 감동을 주는 사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신 해녀분들도 계시고 네. 제가 또 하나 바로 눈에 확 들어왔던 게 이 고글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한국말로는 큰 눈이라고 큰 하는데, 눈이라고 하나요? 영어로는 마스크. 마스크. 네. 저는 해녀 하면은 다 검은색을 입으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자, 마스크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안쪽이 핑크색이에요. 역시 제니퍼 핑크색을 네. 좋아하시나 봐요. 핑크색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 핑크색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해녀분들도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네. 만드시는 곳에서 핑크로 준비하셨나 봐요. 전부 다 같은 모두 핑크색. 다 핑크. 아, 다 그렇군요. 핑크색이에요. 너무 예뻐요. 자, 아까 잠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National Geographic Diver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National Geographic 네. 티셔츠를 입고 나오셨는데 어떤 의미를 가진 자격증인지 궁금해요. 스쿠버 다이빙 단체와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서로 협업하셔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프로그램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훈련을 이수했던 사람이 됐었나 봐요. 시작할 땐 몰랐지만 네네. 네, 잘 이수를 하고 나서 그 과정에는 내비게이션 수중 내비게이션 기법이라든가 네. 뭐 탐험과 모험에 관해서 그리고 탐험과 모험 과정에서 생기는 안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교육을 받게 돼요. 그 교육을 이수한 후에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제가 네. 그 라이센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걸 받고 나서 그걸 받는다고 해서 내셔널 지오픽 사진작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마침 제가 사진작가였고 수중 사진을 전 세계를 돌면서 기술을 터득한 상태였고 그것도 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교육 이후에 2010년도쯤에 내셔널 지오픽 채널, 네. 내셔널 지오픽 코리아 채널과 계약을 통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사진의 퀄리티와 다이빙 스킬이 받쳐준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엄청난 거를 해내셨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세계 기록도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네. 도전에 성공을 하셨는데 지난 2015년 세계 최초의 수심 101m 다이빙에 도전을 하셔서 성공을 하셨는데 세계 기록을 세우셨어요. 네. 수심 101m라고 하면은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스쿠버 다이빙을 태어나서 딱 한 번 해봤지만 네, 해보셨어요? 처음 해보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한 몇 미터 정도 내려가나요? 초보 보너터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는 한 5m, 8m? 5m, 8m. 저는 5m도 안 내려갔던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도전을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국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이나 네. 보통 다이버들도 100m는 가기 힘들다. 많은 기술과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다. 근데 아시아 사람 잘 안 해, 못해. 또 특히 여자 잘 없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럼 해보지 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거나 어떤 자존심을 자극하거나 궁금한 호기심을 자극하면 못 참는 경향이 약간 있어서 그럼 해보고 얘기하지 왜 못해 할 수 네. 있을걸 이라고 하고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스쿠버로 100m를 가는 거는 네. 기존에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좀 특별했던 것은 그냥 스쿠버 탱크가 아니라 사이드 마운트 기술이라 그래서 탱크를 양 옆에 매는 기술로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으로 트라이믹스 100m를 갔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월드 레코드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트라이맥스라는 게 뭐죠? 세 개의 기체를 써요. 그냥 다이빙을 할 때는 그냥 기존의 공기를 쓰는데요. 저희가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할 때는 공기와 산소, 헬륨을 씁니다. 기체를 몇 메타에서 뭘로 바꿔서 호흡하는지 어떤 네. 그런 시스템적인 공부를 하고 인체에 대한 확인을 하고 가는 훈련이에요. 되게 진지하죠. 시리어스하고 조금이라도 잘못 물면 그러니까요. 사고가 생긴다거나 브레이크아웃이 생기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70m 갔던 날인가 제가 장착해뒀던 웨이트 벨트가 웨이트 하나가 로스트 됐어요. 혼자 떨어져 나간 네. 거죠. 네, 그 밸런스가 틀어지니까 호흡이 과호흡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과호흡을 하다 보니까 에어를 계산해 놨는데 내가 내려갔다 올라올 만큼의 에어를 계산하고 가지고 내려갔는데 오버 호흡이 된 거죠. 네. 그럼 그래서- 충분치 않는 않죠.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빠르게 호흡을 정리하고 아. 다시 엑스트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빨리 멘탈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100m 때는 아무 이상 없이 멋있고 안전하게 잘 다녔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수중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사실 수중세계에 관심을 가진 건 사실 관심을 가질 수 없었어요. 제 몸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도 물가를 멀리 했으면 하는 신체 조건이라 하셔서 제가 심장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심폐소생술이 안 돼요. 전기 충격을 통해서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네네네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힘으로 사람이 누르면 갈비뼈가 심장을 관통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신체를 갖고 있어서 물가에 잘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를 들었지만 그 또한 저의 오기를 발동시키고 호기심을 왜 안 돼? 예. 그래서 시작됐던 스쿠버라는 취미였고 네. 취미 속에서 제가 사진을 하다 보니까 수중 사진에 대한 매력을 느꼈는데 또 한 가지 고등학교 때부터 갖고 있던 앨범인데요. 네. 널바나의 자켓이 있어요. 아기가 달러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수영하는 앨범 자켓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앨범을 뒤늦게 보니까 저 어떻게 찍었지? 저 아기는 물속에서 어떻게 눈을 떴고 네. 카메라가 어떻게 물에 들어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분명히 그림은 아니고 합성도 아닌데 네. 그래서 그 사진을 기준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수중 사진에 대해서. 그 당시 2008년도였는데요. 한국에는 수중 사진이 그리 흔치 않았어요. 정보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앨범 자켓을 누가 찍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친구지만 그 당시 저한테는 스승이기도 했던 네. 제나 할로웨이가 찍으셨더라고요. 아.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네네.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진을 찍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나오니? 약간 무식했던 것 같기도 해요. 무조건 찾아가서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그랬던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어떤 앨범인지 저 알아요. 아, 너무나 기억하시죠? 귀여운 아기가 이렇게 너무 유명한 마치, 앨범이니까. 마치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포즈를 하고 맞아요. 있는데, 네 맞아요. 근데 물 속에 너무 편안해 보이는 네. 아기 사진, 네, 네, 어떤 네. 건지 알아요. 그 사진이 지금의 저를 네네네 만들었네요. 제주 해녀를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킨 숨은 주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또 그 일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또 그 과정도 굉장히 숨은 주역이라고 하시면 약간 과찬이시고요. 아. 제가 유네스코 등재, 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해녀 프로젝트를 했던 건 아니어서 전 사실 몰랐어요. 불과 1년 전에 알게 됐어요. 네. 물론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외국 친구들한테 제주 아마가 아닌 제주 해녀. 아마는 일본 씨 우먼을 말하는 거라는 걸 올바로 알리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많은 강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주 관광청에 해녀과가 아직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네스코 등재가 된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아마 그 해외 강연에서 많은 외국 친구들한테 네. 해녀에 대한 문화와 해녀라는 이름 자체를 알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감사하죠. 지금 해녀라는 이름보다는 아마에 더 익숙한가요? 아마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네. 일본은 네. 그 아베 총리 와이프분께서 직접 해외를 방문하시면서 일본 자체의 아마 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친구들이 제주도에 놀러 오거나 한국의 해녀를 봤을 때 해녀를 보고 아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해녀에 대해서 해외 강연 무대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가 지금 30분 동안 얘기하던 그 해녀, 발음도 어려워하니까 해녀라는 그 말이 너 지금 아마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아마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녀거든. 아마가 아니라 해녀거든. 아마도 훌륭한 분들이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룹과 네. 문화가 있지만 분명히 일본의 아마와 제주의 해녀는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올바로 알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네. 아무래도 유네스코 이후에 한국 분들께서 그렇게 숨은 주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까 저야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올바로 알리려고 제 외국 친구들한테 해녀와 아마를 올바로 구분할 수 있게끔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있게끔 했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제주의 해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전 세계 다이버들의 엑스포라고 하는 ADEX, Yes. 아까 말씀하셨던 ADEX 참가를 하셔서 강연을 통해서 해녀를 알리기도 하셨고, 또 지난 12월에는 신진 여성 문화인상을 수상하셨다고. 상 받았어요. 네네네. 해녀 문화에 대해서 같은 한국 여성으로서 한국 바다의 해녀 문화를 해외에 알리다 보니까 신진 여성 문화인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받으면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웠지만 그 상을 받고 이후에 더 저도 열심히 힘을 내서 해녀 문화에 대해서 해외에 알리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와이진 작가님에게 있어 제주 해녀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요. 사랑스러운 원더우먼? 원더우먼이에요, 저한테. 원더우먼이요. 네. 그러면은 수중세계란? 수중세계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진 작가분들은 자신의 스튜디오를 에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스튜디오를 갖고 계시고 작업을 하시는데 저한테 수중세계는 제 스튜디오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항상 매력적인 연인처럼 항상 궁금하고 네. 호기심 가득하게 지켜보고 있는 제 스튜디오이자 미지의 세계로 네. 아직도 가볼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주의 해녀, 또 우리의 해녀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지켜가야 할 소중히 생각을 해야 할 소중히 여겨야 할 우리의 소중한 맞아요. 문화다라는 생각을 작가님 덕분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아름다운 노력 꾸준히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의 해녀, 제주의 해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해녀 만나시면 네. 해피 해녀라고 해피 인사해 해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